아니 감사원장 탄핵 소추 오늘 제가 이거 깜빡 안 갖고 왔는데 저 탄핵 소추 그 또 한 45페이지 좀 길게 썼어요. 그 복부담가 아닙니까? 공교롭게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그 저 차장, 반부의 부장 4명께 양이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다 45페이지, 43페이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얼개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 물론 뭐 내용은 갖다 이제 딴 걸 넣었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니 일단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뭐 헌정사상 있지 않아. 처음 있는 일이고.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예. 감사원장. 그래서 사실은 정치개혁 저도 정치학자입니다만 정치개혁할 때 단골메뉴 중에 하나가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논의가 있죠.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독립성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 두면 더 개판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은 행정부 산하로는 돼 있지만 그 정도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독자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위상도 한 부총리급으로 높게 놓고 감사위원 차관급랑 여러 명 한 7명 두고 그랬잖아요. 합의기구이고. 예. 그런데 그 감사원장을 그것도 제가 또 황당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게 임기가 남았는데 감사원장을 자기들이 임명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들에 대해서 뭐 전 정부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한다는 것 지금 일종의 그 화풀이잖아요. 화풀이로 이러저러한 일을 붙여서 탄핵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감사원장이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탄핵한다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도 웃기지만 이게 이미 탄핵이라는 건 뭐 저도 이제 이 말도 하도 반복해서 저도 입이 아파요. 탄핵이라는 권한이 헌법에 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중대한 법률과 헌법상의 위배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탄핵, 뭐 행안부 장관 탄핵, 뭐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치 공세로 써놓는 거지. 가자마자 헌법재판소 가면 다 기각된 사유들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다가 또 자기들 입으로는 또 이 사람 최재희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도 이미 고발이 돼 있군요. 돼 있죠. 그럼 그걸 보고. 그럼 당연하죠. 절차적으로 봐도 그걸 입이 아파서 말도 못 한다니까. 이미 고발이 자기들이 해놨어. 그래 놓고 와서 또 탄핵을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 탄핵 저도 어제 그 누가 이제 저 회사에서 입수해 갖고 한번 읽어봤었는데 일단 너무 엉성해. 너무 허술하고. 하도 하니까 엉성. 아니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조선일보도 썼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거가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엉터리 탄핵이라는 표현을 조선일보가 아예 기사에 썼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로 국회가 요구한 거고 심지어 그 최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처분 완료가 난 거래요. 그거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당의 당직자한테 초안을 써봐라. 뭐 여기저기 양식 맞춰서 썼겠죠. 그럼 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써서 하는데 그걸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낸 거죠. 그러니까 뭐 시점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럼 확인을 안 한 거죠. 왜? 하도 많이 하고 하도 자주 하니까 크게 내용 자체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숫자 맞춰서 분량 맞춰서 내면 이게 자기들은 꽝꽝꽝해서 통과시키고 직무정지시키고 어차피 헌재 가면 기각돼서 다시 할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근데 이 감사원장은 탄핵 소추는 진짜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게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게 소추가 되면 어쨌든 직무 정지되고 그럼요. 어쨌든 헌재에서 이거를 뭐 보는 절차가 한 최소한 6개월 7개월 걸리면 그렇죠. 얼추 임기가 1년 아까 다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던데 탄핵을 통해서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다. 그렇죠.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뭐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는 것도 하는데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되면 그 아마 최선임 맞습니다. 조은석, 김인회 이런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문재인 정부와 그렇죠.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뭐 조은석 전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김인회는 저랑 동기입니다. 그러세요? 같이 서클했던 애인데 그렇게 가 있더라고. 근데 이 감사원장 탄핵을 지난주에 민주당이 꺼내들었을 때 많은 언론도 그렇고 많은 그 방송에서 이게 너무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오만한 논리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도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가서는 기각돼서 올 건 알지만 정치적 공세로 정치적 경고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원장 경고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을 자기 입맛에 맞게 교체하는 효과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 그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니까 내가 정치적 경고차에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들도 거기까지 그들도 인정합니다. 예. 그 자체가 일단 탄핵 자체를 남발하는 건데 예.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건 그거죠. 이 양반이 직무 정지가 돼서 거의 임기 끝까지 식물 감사원장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원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고 예산감사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원장이 없고 그 원장을 직무 대행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선임 감사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직무 대행이 되니까 감사위원이 3대3으로 동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4대3으로 그래도 그 현 과반 여권. 결정이 예, 가능한 건데 예. 3대3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요. 그냥 뭐 정치적 경고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는 감사원을 그냥 폭파시키겠다는 거예요. 탈취하고 폭파시키는 거구나. 일을 예.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거에 한 일환이네요. 방통위랑 똑같은 거죠. 방통위가 우리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방통위원으로 해가지고 방통위원장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MBC 정상화할 거 아닙니까? 예. 방문정 교체해서 MBC 정상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MBC가 저게 방송입니까 사실은? 유튜브지? 방송을 정상화할 걸 뻔히 아니까. 유튜브 비하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의 명예훼손입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다 아니까 예. 방통위를 폭파하기 위해서 계속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2인 방통위 어떻게- 방통위도 지금 1인 방통위 돼 있잖아요.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참 유례를 찾기 힘든 탄핵일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입이 아파요. 그런데도 계속 하니까. 아니 거기 보면 뭐 사드 배치 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이거를 감사했다는 게 탄핵 소추의 사유라는데. 어제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진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 설명이 저는 정말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렇더라고요. 감사원이라는 직무가 예. 전임 정부에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걸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할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면 통상 지난 3년에서 그렇지. 5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각 행정부처의 일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법을 만들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그 계열의 정당이 집권했던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걸 만들어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만든 그 법에 그 한 조항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 들어갈 조항이 아까 한두 개가 아니겠는데요. 뭐 뇌물, 배임, 네. 뭐 법카 유용 이게다 플러스하면 돼요, 그냥. 안 돼.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진짜 그건 정말 참 나라로서 창피한 일이잖아요. 나라로서 창피한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정말 사실은 그런 일인데 아유 그런 걸 가지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 그건 사실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럼요. 본인들도 참 반성하고 참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야 될 건데 그거를 감사화해서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의 은폐 왜곡 혐의 20명을 검찰에 수혜 요청했는데 그걸 두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데 수사를 요청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어쩌라고요. 그러면 계속 감사만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밝혀졌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주구장창 해라. 그런 감사원법이 있어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건 구속 사유지. 왜 수사 사유에 그걸 넣어요? 대목이 이상한데 그것도 당직자가 막 시키니까 되죠. 이것도 한번 감사원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사원법에 수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이 논리적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수사를 요청하지 말라고 감사원법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연. 사드 배치 지원도 그 감사원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정말 그 당시 정부가 뭘 잘못했더만요. 그럼요. 예. 그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옮겨가는 그 과정에 이제 사실 있었던데 그 잘 알고 계신 분이 다 있어요. 당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감사원장 탄핵이 너무 새로운 일이고 너무 있을 수 없었던 헌정사상 첫 번째 얘기가 좀 길게 했는데 검사 지금 중앙지검장 탄핵하는 거 이것도 정말 문제더라고요. 정말 그 뭐 검사 3명, 4명 탄핵하니까 뭐 전체 3,000명 중에 소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정당법 그 소급 입법 가능하게 개정하는 거나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것도 누가 봐도 이재명 구하기, 돈봉투 의원 구하기라는 걸 부르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그 검사에 대한 화풀이식
때리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누가 보이잖아요, 이게. 백현동 성남 FC 이런 사건 다 지금 공소하는 탄핵된 거잖아요. 중앙지검장 4차장 그 산하가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좀 하더라도 차라리 예전에 그 21대에선가요? 얘들 그 검수완박 할 때 뭐 수사청하고 기소청은 분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선진국 이러니까 뭐 검찰이 뭐 검경 분리합시다 이런 말을 아마 그런가 보다 논의 한번 해봅시다를 할 수 있지. 네.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 사건 그다음에 당대표 사법 공소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핀셋처럼 골라가지고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디 기사 보니까 이를테면은 저 공직선거법 같은 것도 이제 곧 2심 뭐 그렇죠. 저희도 대법원장에 따르면 3개월 내로 끝나는 거니까 네. 3, 4개월 내에 끝낼 가능성이 있는데 결심 공판에 검찰이 구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형을 할 때도 그게 결국 4차장이 결재 사안이래요. 그 차장이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그 결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수사뿐 아니라 재판을 지연시킨 효과도 그렇죠.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막 반박하는 논리를 내던데 아니 이게 우리가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미 검찰에서 손을 떠나 재판으로 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 반만 진실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재판이란 건 결국은 검찰이 입증해내야 그렇죠. 입증해내야 유죄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기소했다고 검찰에 손을 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소 다음에 공소유지가 또 검찰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될 그 주무 부서장들을 손발을 묶어서 직무정지를 시켜보십시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네. 오늘 뭐 장원주 씨는 그냥 한숨으로 우리가 한숨 쉬면 우리도 균이 빠지니까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게 대장동 백현동 수사했던 아주 뭐 정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제1검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어제 산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건데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이다.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한 명은 걸리겠지.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정확히 아마 인디안 기우제식이겠죠.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인디안 기우제는 성공률 100%라는 거 아닙니까? 기우제식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냥 지쳐버린 거죠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방해되면 국가기관, 감사,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 괜찮던데. 장원준 쇼에 지금 이 이슈 세 개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원장 탄핵, 그다음에 검사 탄핵. 그다음에 지금 뒤에 좀 관련된 이재명 방탄법 하는 사법팀이 처음에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활비 깎아서 예산 감액한 거 아닙니까? 예. 특활비 뭐 특활비 특경비 깎는 게 전부 감사원 특활비. 그러니까요.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이걸 깎아가지고 그 뭐야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복성이죠. 완전히 보복성 아닙니까?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찰의 특활비를 깎고 빵으로 만들었죠. 빵이지 빵. 삭감해 버려서 진짜 이 차질을 빚고 큰 타격이 있는 수사가 마약 수사. 그건 당연하죠. 보이스피싱 수사. 대공 수사. 네? 뭐 대공 수사. 그럼. 뭐 그런 아주 진짜 민생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그런 이 사건들이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있죠. 극한 직업. 예. 그 이제 마약범들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그 앞에다 치킨집 인수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 다 특활비예요. 그게 특활비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나쁜 마약범들을 소탕해서 잡아야 되려면 장기간 잠복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결정적인 증거와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놈들 덮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계약을 해서 치킨집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치킨도 튀겨야 되고. 그렇죠. 그걸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